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2월 24일. 빨리 갑니다. 2월 달은 여러분 아시죠? 2월 28일까지 있는 거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어. 이렇게 2월 달도 훌쩍 지나갑니다. 저한테는 인생의 아주 스펙타클한 2월 달인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고 그래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걸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다 내가 어, 겪어야 할 운명이다.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 운명을 생각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이겨내야죠. 혼자 우울해하고 쓸쓸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겨낼 겁니다. 하여튼 이겨내야죠. 극복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런 게 있어. 이유 없이 피곤할 때 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할 때 해야 하는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생각은 버려라. 착하게 살자. 우리 팔뚝에다 이제 문신색이나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자. 여러분이 피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인 것 같아요. 강박관념. 여러분은 충분히 착하게 살아왔어요. 착하게 살아왔고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살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다. 두 번째는 질질 끄는 관계를 정리한다. 질질 끄는 관계.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게 아주 피곤합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이미 정리했어야 할 그런 관계를 질질 끌게 되면은 피곤함만 쌓이는 거야. 이 피곤함만 쌓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쳤다면은 인간관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당장부터 정리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질 끄는 관계를 정리하세요. 세 번째 저는 그래요. 할 수 없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응? 받아들이자. 무언가를 잘 해내려는 생각이 오히려 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거 잘하자. 해도 안 되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거야. 힘든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네 번째는 혼자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난다. 떠나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루 이틀 일을 안 한다고 인생이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도 좋고 한적한 여행지도 좋고 템플 스테이도 좋고 한번 떠나보십시오. 어디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저는. 이유 없이 피곤하다고 이유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다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을 뿐이야. 모르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이 피곤한 것은 대부분 일 자체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때문이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피곤해요, 여러분. 인간관계. 이것 때문에 피곤한 것 같아. 응? 인간관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어도 이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은 일이 힘든 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만약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 자신을 챙겨야 합니다. 챙겨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한번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들어주시면 땡큐 하겠습니다. 땡큐. 천회장이 좀 목소리가 좀 약간 좀 맛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필터링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보니까 그 국내 제조업의 그 심장인 그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산율 때문에 난리예요. 출산율. 이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아주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 분야라고 합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인 반도체 그 공장은 기업 소속 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도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삼성전자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는
삼성전자 소속 임직원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하고 시설 유지, 보수 인력 등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또 한 1만여 명 또 상주를 해요. 그러니까 전 후방으로 연계된 그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한 2만여 명에 달하는 겁니다. 협력업체 직원만 3만여 명에 달하는 거, 3만 명. 3만 명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는 노동 인구 감소가 이제 가속화되는 2035년에는 인력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대기업 인력까지도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나머지 협력업체는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국내 그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의 고위 임원이 이제 턴넣은 그런 하소연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데, 임원이 그래요. 생산시설의 본사 소속 직원하고 협력업체 그런 소속 직원을 합쳐서 한 4만 명 정도가 근무를 합니다. 2035년부터는 본사 직원 1만 명 이외에도 나머지 협력업체 3만 명에 대한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시설이 이제 해외로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삼성은 미국과 중국, SK 하이닉스 등 중국에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있고요. 미국에는 대대적인 그 대규모 생산 시설을 확대 중인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충분한 일손을 구할 수 없다면은 그 해외 기지에 대한 그 투자를 더 늘려야만이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니까 2021년 기준 17만 6,500명이었던 이 반도체 산업 종사자 규모가 2031년 30만 3,900명으로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산업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한 12만 7,4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매년 그 직업계 고등학교하고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이 반도체 산업 인력이 5천여 명에 불과해요. 그 외 다른 학교에서 반도체 분야로 배출되는 인력이 한 2,000명 정도임을 감안하니까 한 10년간 7만 명 남짓한 인력만 그 반도체 업계에 투입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이 그래요. 최근 한 행사에서 현재 예상으로는 반도체 분야에서 2031년 학사, 석사, 박사 기준 보니까 총 5만 4천 명 수준의 인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전업계도 난리예요. 가전업계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미 가전기업들의 그 생산시설에는 구인난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 새로 짓는 공장의 필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나섰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자동화 장비를 대체하는 겁니다. 지난해 완공한 그 LG전자죠. 이 창원 공장에 한 30여 명의 인력으로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 100여 명 정도 근무했는데, 벌써 자동화 기기 도입을 해가지고 투입 인력을 대폭 줄인 거예요. 가전업체 관계자도 최근에 설립되는 공장에는 대부분 그 자동화 설비를 이제 구축해가지고 소요 인력을 이제 최소화하고 있다고 하죠. 당장 인건비 부담도 있는데 경제활동 인구 그 감소로 인해서 미래 인력 확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대한 그 대비의 의미도 있다, 그렇게 털어놓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도 2030년부터 아주 흥미로워요. 약 2만 5천 명 정도 그 가량의 일손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2021년 그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이 발표한 한국의 인구 변화하고 고령 노동에 따르면은 이 자동차하고 트레일러 제조업의 20에서 24, 24살죠. 24살. 이 취업 인력의 그 규모가 24년에는 49만 4천 명, 49만 4,400명 정도 돼서 29년에는 46만 7,300명, 34년에는 43만 2,900명 등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난해 3월 추가 증설을 끝낸 한국의 GM 공장도 창원 공장도 이 무인의 전동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게차로 부품을 운반하는 걸 대시를 해요. 이 도장 공장 신축에 이어서 자체 프레스 조립 공장에도 그 같은 자동화 설비를 대폭 추가하는데, 하여튼 인력 감축에 대비하고 났습니다. 인력 감축. 이 로베르트 럼펠 그 한국 GM 사장이 그래요. 창원 등
그 한국 공장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해가지고 자동화 설비 중심으로 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계도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선업이 침체를 겪다 보니까 그 떠난 그 근로자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고 저출산 여파를 그대로 맞았고, 이에 산업통상부자원부하고 법무부가 외국인 2천여 명에게 E7하고 E9 그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하겠다면서도 급한 불을 끄게 나섰는데, 아울러서 국내 구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선업 기술교육과 채용지원금을 주는 사업에도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해요. 이 수주 불황을 겪다 보니까 승용공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최근에 경기도 평택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하여튼 용접공 등 기초인력마저도 모두 빠져나간 상황인데, 조선업계는 생산기술직 공채와 기술연수생 모집을 재개하면서 자구책 마련에 현재 나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용접공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승용공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정년 퇴직자 재고용을 통해서 위기 돌파에 나선 상황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철강업계도 지금 전문 인력과 현장 생산력 인력이 줄고 있어서 이들의 철강 전문 지식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재료공학과 등에서 철강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인재가 적은 데다가 AI나 빅데이터, 배터리 분야 전공을 택하는 우수 인재가 많아지면서 철강 쪽 전문 인력과 연구개발 역량 저하가 우려된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여튼 뭐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애를 좀 많이 낳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5G죠, 네트워크 사업 확장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 5G 2020년에는 버라이즌이고 2022년에는 영국 보다폰에 이어서 최근에 미국 이동통신사의 5G망 구축망을 현재 이끌었는데,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이 DC예요. DC 네트워크 5G 초도망 개통을 완료를 했습니다. 80년 위성 TV 서비스 기업으로 시작했는데 DC 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미국 전국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라이선스를 확보해 가지고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을 해요. 진출을 했고 5G 전국망을 이제 구축 중에 있는 거죠. 구축 중이다. 삼성은 앞서서 지난 5월에 DC 네트워크 5G 그 가상화 기지국 등 대규모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후에 9개월 만에 현지 성능 시험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망 개통의 시작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5G망 구축을 미국 전역으로 이제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DC 네트워크의 신속한 초도망 개통과 전국망 확대를 위해서 차세대 5G 가상화 기지국,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위한 5G 라디오 제품 등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 측은 그래요. 삼성전자의 그 5G 가상화 기지국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가지고 차세대 기지국으로 그 기지국 소프트웨어를 범용 서버에 탑재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기업이에요, 우리 삼성전자. 보면 볼수록 매력 덩어리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그 반도체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는데 총 2,228억 정도로 투입을 해가지고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석박사를 인력을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23일 날 보니까 서울 그 보코호텔에서 반도체 석박사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에 민관 공동투자 그 유치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7월 보니까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후속 조치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석박사 과정의 인력이 산업계의 그 수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역량을 부여한 고급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날 행사를 보니까 산업계를 대표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참여해요. 참여를 했고, 정부 업계는 2032년까지 이 반도체 핵심 기술
그 확보와 실질적인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228억을 50대 50으로 투자를 합니다. 기업이 직접 채굴 제안한 그 R&D 과제를 통해서 기업은 대학의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대학은 기업의 R&D 과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기업과의 그 기술 간극을 해소해서 실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가지고 또 향후 10년간 2,365명 이상의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그 반도체 첨단 기술 확보와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그 과제 발굴부터 기업 엔지니어의 그 기술 멘토링을 통한 대학의 산학 R&D 지원까지 적극 협력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올해 민간 공동 R&D 과제 계획 시에 반도체 선단 기술 개발하고 에러 기술 해소를 위해서 과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올해 R&D 과제 47건, 47건을 이제 추진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 반도체 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우수 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민간과 정부가 원팀으로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척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민간과 협력해서 약간 선순환적인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IT 기기가 여러분들 무거우면은 휴대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현재 보니까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액정 표시 장치하고 달리 두께가 얇아, 그리고 가볍고 IT 기기의 강점이 될 수 있어. 또 초고화질이에요. 초고화질. 오감 중 시각을 만족시키는 점도 디스플레이 중요한 기능이다. 일단 상품 기획에서부터 제품 개발까지 1년간 삼성전자 갤럭시 북3의 시리즈 그 과제를 잘 마무리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성취감을 가졌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보니까 그 하여튼 IT 상품 기획 그룹의 프로인 것 같아요. 프로. 제품 개발팀의 프로들인데, 이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실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 보니까요. 보니까 경기도 과천의 한 소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그 인터뷰에서 그 자사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고객사 IT 제품을 탑재하기까지 뭐 기획이나 뭐 개발 과정, 하여튼 이런 걸 상세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 LG전자는 그 각각의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북하고 그램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실적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삼성의 갤럭시 북 3 시리즈가 선전하고 있다는 게 업계 평가인데, 성능 대비 우수한 가격 경쟁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 경쟁력으로 나오고 있고, 초고화질, 이 올레드에 대한 고객 만족이 컸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들이 속해 있는 제품 개발팀과 IT 상품 기획그룹은 IT 제품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도맡아서 분담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상품 기획 단계에서 고객사에 공급할 제품 윤곽이 정해지면은 상품 기획팀의 제품 미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품 개발팀이 제품을 내놓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상한 제품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팀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겠죠. 갤럭시 북3 시리즈의 경우에 삼성과 지난해 초에 보니까 상품화를 위한 그런 회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전영준 프로는 그래요. IT 제품을 기획하고 고객사에게 이제 제안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고객사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이제 알리는 거죠. 전작보다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상도나 뭐 주사율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전 프로의 설명이라는데, 이 갤럭시 북3 시리즈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 다이나믹 아몰레드 2X짜리 디스플레이를 시리즈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이 북3는 시리즈 모두 16대 10이에요. 이 화면 비율을 적용한 3K 해상도를 갖췄는데, 최고급 스마트폰에만 적용되던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해서 몰입감을 높이고, 올레드 특유의 그 깊은 명암비하고 선명한 색감, 아주 진한 블랙 표현이 더해진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영준 프로는 해상도하고 주사율 개선과 화면 비율을 바꾼 게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기존의 16대 9는
영화 등 영상 시청이 좋을 수는 있는데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하고 인터넷 서핑도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세로비가 늘어난 16대 10 화면비의 장점이 충분히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6대 10. 그 다음 차례는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잘 구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료 소재를 잘 분석해야겠죠. 노트북 무게를 줄이고 화면을 더욱 얇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설계하고요. 또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거치죠. 갤럭시북 3 360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성공한 대면적인 터치 일체형 OLED가 탑재되어 있어요. 하여튼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OLED 패널 내부에 터치 센서를 형성하는 기술을 구현한 것 같아요. 그 디스플레이 면적이 커질수록 필요한 터치 센서도 늘어나서 아주 기술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에만 적용했던 터치 일체형을 노트북에 적용시킨 건데 이번이 처음이었고 화면이 커지면서 기술 구현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화면을 키우면서도 이제 베젤은 최소화하고 터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고 6개월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런 제품 형태를 찾아냈고 하여튼 고도의 기술력을 제품에 쏟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이 크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또 훌륭한 분들이네. 이렇게 세트사들이 경쟁적으로 노트북하고 태블릿 PC 등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IT용 그 OLED 시장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호재가 아닐 수 없죠. 점프로도 그래요. 국내의 경쟁사들이 LCD에 이어서 OLED 기술을 점차 추격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제품 차별에 주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도 병행해야겠지. 기술 개발. 그래서 2, 3년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객과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할지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게이밍 모니터는 물론이고 다양한 IT 기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폴더블이나 뭐 플렉서블, 슬라이더블, 롤러블 등 이런 디스플레이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OLED가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IT 기기를 전부 OLED 하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 청사진인 것 같아요.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기술력을 한 발 앞서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훌륭한 기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잘하고 있어요. 주가가 좀 비리비리해서 그렇지 주가도 어느 날 오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